저는 50살 경주의 작은 한옥 카페 시간의 흔적을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해가 뜨면 고즈넉한 기와지붕 아래로 따뜻한 차향이 번지고 해가 지면 고요한 마당에 달빛이 내려앉는 이곳에서 저는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냅니다. 한옥의 목재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듯 제 삶에도 깊은 흔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이지만 20년 전만 해도 제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저의 모든 것이었던 첫사랑 그와는 아픈 이별을 겪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 햇살처럼 따뜻하고 바람처럼 자유로웠던 그는 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될 거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꿈을 꾸고 미래를 약속했던 시간들은 제 삶의 가장 찬란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이별은 제 삶에 커다란 공백을 남겼습니다. 그가 유학을 떠나던 날 공항에서의 마지막 인사는 차가운 비수처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이별 후 세상의 냉정한 시선과 제 안에 남은 상실감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던 날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잊히지 않는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저는 서울을 떠나 경주로 내려와 이 작은 한옥 카페를 열었습니다. 시간의 흔적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에서 저는 과거의 흔적들을 더듬고 새로운 시간을 쌓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차분한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열고 향 좋은 국화차를 우려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경주 황리단 길은 젊은이들로 북적였지만 제 카페는 화려한 신식 카페들 사이에서 고풍스럽고 소박한 멋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감 가는 간판 아래 은은한 차 향기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화려한 문구가 적힌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 옆에서 제 카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지만 단골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아주었습니다. 한 단골 어르신이 삐걱이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차는 옛날 맛이야. 요즘 젊은이들 카페는 너무 시끄러워. 여기가 딱이야.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내드렸습니다. 어르신, 저만 믿고 오세요. 제가 어르신 건강 책임집니다. 이런 정겹고 소박한 대화가 제 하루를 채우는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내다보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간혹 젊은 손님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으며 여기 분위기 진짜 좋아요. 라고 말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차를 내주는 동시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제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며 이 작은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삐걱이는 카페 문이 다시 열리며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첫사랑 민준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그는 키는 여전히 컸지만 꼿꼿했던 어깨는 조금 구부정했고 총기 넘치던 눈빛에는 세월의 깊은 흔적과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그의 모습은 제 기억 속 찬란했던 청년 민준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카운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와 마주치는 순간 잊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화차 한 잔만.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제 귀에 닿자 마치 천둥처럼 울리는 듯 했습니다. 2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다시 제 귓가에 속삭이는 순간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국화차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왜 여기? 왜 지금? 20년 만에.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그는 유학이라는 꿈을 좇아 미국으로 떠났고
저는 그런 그를 기다리다 지쳐 결국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너무나 커서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그 넓은 미국 땅으로, 저는 이 고요한 경주로 숨어들었습니다. 영원히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가 왜 하필 지금 이 작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걸까요?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따뜻한 국화차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저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며 바쁜 척했지만 자꾸만 그의 모습에 눈길이 갔습니다. 낡아 보이는 코트, 어딘가 오래돼 보이는 가방, 그리고 조금은 흐트러진 머리카락. 예전에 말끔하고 단정했던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손님들이 뜸해진 틈을 타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는 제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이라니.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경주 시내도 아니고 외곽의 이 작은 골목까지 무슨 일로 찾아왔을까요? 우연을 가장한 그의 방문은 저에게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가 카페를 떠난 후 저는 멍하니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그가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 그의 방문은 제 고요했던 일상에 커다란 돌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주의 고즈넉한 밤 풍경마저 제 마음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자 잊었던 옛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가 기타를 치며 저에게 사랑 노래를 불러주던 캠퍼스 잔디밭,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 함께 걸었던 길, 밤늦게까지 전화로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던 시간들. 하지만 이어진 오해와 차가운 이별의 순간들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와의 재회는 잊었던 아픔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마음은 전날 밤의 여운으로 무척이나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도 민준이 나타나 잊었던 기억들을 들추어냈습니다. 카페 문을 열기 전부터 혹시 그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동시에 그를 다시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온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카페 문을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오전 11시쯤 삐걱이는 문소리와 함께 그가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제 앉았던 구석자리로 향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를 맞이했습니다. 대추차 한 잔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대추차도 팔아요?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건강을 생각하는 손님들 때문에 추가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손맛 좋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과거 제가 요리를 해주면 늘 그렇게 말하며 저를 칭찬해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정했던 기억들이 갑자기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며 바쁜 척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복잡했습니다. 왜 다시 온 걸까? 무엇 때문에?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매일 11시쯤 어김없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늘 똑같이 차 한 잔, 가끔은 약과나 찰보리빵을 주문하며 구석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가끔 눈이 마주치면 늘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의 그 장난스러움은 사라졌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고 따뜻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카페의 일상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없는 한가한 틈을 타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 조용하고 차분해서 좋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죠. 젊은 손님들 덕에 먹고 살아요.
사실 이렇게 고즈넉한 곳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잘 지냈어? 순간 제 모든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너무나 직접적인 질문이었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아. 당신은? 그는 제 질문에 답하기를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나도 그냥. 그의 말투에는 깊은 피로감과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촉망받는 건축가로 늘 당당하고 활기찼던 그였는데 지금은 지쳐 보이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더 캐묻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왜 매일 오는 걸까? 단순히 우연일까? 아니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질문 그리고 그의 대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년 동안 후회했다니. 그가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에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 제 마음속에서도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후회와 그리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이렇게 복잡한 감정 아닐까요? 미움과 그리움, 미련과 애증이 뒤섞인 마음으로 저는 그의 다음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그가 다시 오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카페에 왔습니다. 오전 10시 반 삐걱이는 카페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섰고 그의 시선은 늘 저에게 먼저 향했습니다. 국화차 한 잔. 그의 주문은 늘 같았지만 그를 향한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점점 따뜻해졌고 저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살짝 뛰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주고 헤어졌던 날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으니까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아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존재가 제 고독했던 일상의 작은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저의 과거와 어쩌면 새로운 미래의 조각들을 엿보는 듯 했습니다. 카페에서 민준과의 만남이 이어질수록 제 마음속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방문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나타나 같은 자리에 앉았고 늘 같은 차를 주문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일상의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잊었던 설렘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과거의 기억들이 꿈처럼 찾아와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찬란했던 젊은 날의 사랑, 그리고 아픈 이별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한가한 오후 카페에 손님이 저와 민준 단둘뿐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스케치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꼼꼼하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예전과 다름없이 섬세하고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뭐 그리세요? 제 질문에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노트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노트에는 낡은 벽돌 건물과 푸른 나무들이 어우러진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옛날 생각나서 여기, 우리 처음 만났던 도서관. 그의 말에 저는 그림 속 풍경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은 너무나 사실적이었고 그곳의 공기마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곳에 다시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노트의 한쪽 귀퉁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와 처음 만난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지.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너 그때 참 맑아 보였어. 햇살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행복했지.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그림에서 눈을 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과 그림은 잊었던 과거의 파편들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었던 꿈, 함께 웃었던 시간들, 그리고 서로에게 전부였던 그 시절의 우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제가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잠그자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좀 같이 걸을까? 바람 쐬고 싶어서.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첨성대까지 걸을까요? 첨성대는 예전에도 우리가 자주 찾던 곳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우리는 경주의 첨성대를 향해 말없이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황금빛으로 물든 논을 스치며 부는 길은 고즈넉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 너랑 자주 왔었지. 밤에는 별도 많이 보였는데. 그의 말에 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그때 너 점성술 책 읽어주면서 별자리 이야기 해줬잖아.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20년이라는 시간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아련한 빛을 내며 우리를 감쌌습니다. 걷다 보니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여기 온 거 우연 아니야. 그의 고백에 저는 걸음을 멈칫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너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내가 다 망쳤지.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지금 와서 왜?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욱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20년 전의 아픈 오해, 차가운 침묵, 그리고 잔인했던 이별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와의 이별 후 저는 긴 시간을 고통 속에 헤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친 얼굴을 보니 원망보다는 왠지 모를 안쓰러움이 앞섰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저 역시 오랜 시간 혼자 감내해야 했던 아픔이 투영되는 듯 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당신 없이.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주의 밤은 깊어지고 밤하늘의 별들은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재회는 제 삶에 새로운 파동을 일으켰고 저는 이 파동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벽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고백은 제 마음속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사과와 후회가 담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의 진심을 믿어도 될까? 또다시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다시 만난다는 알 수 없는 설렘이 제 마음 한구석을 채웠습니다. 며칠 뒤 그는 카페에 작은 화분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푸른 잎사귀들 사이로 소박한 들꽃이 피어있는 화분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의 손에 들린 화분을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들꽃을 좋아했잖아. 들판에서 꺾어다 내 방에 놓아주곤 했었지. 30년 전 그가 들꽃을 꺾어와 저를 웃게 하던 젊은 시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의 민주는 늘 저를 위해 소소한 기쁨을 주려 애썼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화분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섬세한 기억력과 변함없는 다정함에 제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경주 남산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는 늘 제 취향을 먼저 물어보고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시켰습니다. 너 이거 좋아했지? 그는 비빔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억해요? 그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너에 대한 건 다 기억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한 걸까? 또다시 상처받는 건 아닐까? 그 과거의 아픔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제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민준 오빠랑 자주 만난다며? 경주 동네에 소문 다 났어. 언니가 예전처럼 아파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동생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가 민준과의 이별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응, 가끔 봐. 그냥 편하게 지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동생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언니. 언니가 그때 얼마나 아파했는지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 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생의 걱정이 당연했습니다. 민주는 제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었고 그 상처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아픔을 주었습니다. 고마워 동생아. 언니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걱정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알 수 없는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이 우리 만나는 거 걱정한다고 전화 왔어.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한테도 사과하고 싶어. 그의 말에 저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로? 그가 동생에게 직접 사과할 생각을 하다니 예상 밖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고 싶어.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제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그의 옆에서 통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오빠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에 동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민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해. 그때 너희 언니한테 너무 잘못했어. 너희 가족에게도 너무 큰 아픔을 줬어. 다시 잘 지내고 싶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의 진심이 동생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동생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행복하면 저도 괜찮아요. 근데 또 상처 주면 안 돼요. 절대.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절대 안 그럴게. 그 통화 후 저는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제 곁에서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정말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후 제 마음속의 오랜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생의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책갈피 선물과 진심 어린 노력들은 제 마음에 굳게 닫혔던 문을 조금씩 열게 했습니다. 이제 그의 방문은 더 이상 긴장감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오전 10시 반 삐걱이는 카페 문이 열리고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면 알 수 없는 설렘과 기다림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고요했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카페에서 단둘이 있을 때면 지난 20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끝없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후회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저 또한 그에게 제 삶의 이야기와 아픔들을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저를 보문단지로 초대했습니다. 바람 좀 쐬자. 카페에만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서. 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주의 보문단지는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단풍으로 물든 호수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여기 우리 소풍 왔었지. 그때 내가 나한테 직접 그린 그림도 선물해줬는데. 그의 말에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그때 너 그림 속에 나비 그려줬잖아.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순간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왔고 그 기억들이 현재의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듯 했습니다. 걷다 보니 민주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화내면 말해. 그냥 옛날 생각나서.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함께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따뜻한 온기가 제 손을 타고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은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내일 우리 집 와볼래? 내가 밥 해줄게.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요리를? 의외인데. 그는 쑥스럽게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좀 배웠어.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일 수 있어.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경주 시내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단출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그의 집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잘했네. 저는 감탄하며 그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할까봐 한 달 내내 연습했어. 레시피 보면서. 그의 정성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민주는 다시 한번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미안해. 그때 너한테 너무 소홀했어. 너의 아픔을 너무 외면했어. 내 이기심 때문에 너를 잃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 아직 무서워. 다시 상처받는 게 너무 무서워. 제 솔직한 마음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나를 다시 믿어주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증명할게.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평생 너만을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저는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다시금 피어나는 사랑의 씨앗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과 끊임없는 노력은 제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함께 경주 시내를 산책하거나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늘 제 취향을 기억하고 먼저 배려해 주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제가 좋아하는 로맨틱 코미디를 골라주었습니다. 당신 이런 영화 좋아했었나?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해. 그의 사소한 배려와 변함없는 다정함이 제 마음을 더욱 깊이 움직였습니다. 잃어버렸던 행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경주가 그리 넓은 도시는 아니었기에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은 금세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첫사랑이랑 다시 만난대. 그 남자 때문에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저를 아끼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은 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제 동생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민준 오빠랑 진짜로 잘 지내려는 거야? 언니 주변에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고 있어. 언니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정말 걱정돼. 동생의 목소리는 걱정투성이었고 그 속에는 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응, 알아가는 중이야. 언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제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동생의 걱정이 당연했습니다. 민준과의 이별로 제가 얼마나 오랜 시간 힘들어했는지 동생은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준은 평소처럼 카페에 왔지만 그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이 우리 만나는 거 걱정한다고 전화 왔어. 주변 시선도 그렇고. 제 말을 들은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더욱 작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생한테도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다시 한번 진심을 전하고 싶어.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제가 만류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꼭 해야 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특히 동생에게 내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내가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증명할 거야. 그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와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긴장감 속에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동생과 약속한 식당으로 들어섰을 때 동생은 어색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언니, 오빠. 동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동생아. 잘 지냈지? 민주는 동생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너희 언니한테 너무 잘못했어. 너희 가족에게도 너무 큰 아픔을 줬어. 오랜 시간 동안 후회했어. 이제는 언니 옆에서 영원히 지켜주고 싶어. 다시 잘 지내고 싶어.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동생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생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행복하면 저도 괜찮아요. 근데 또 상처 주면 안 돼요. 절대. 동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절대 안 그럴게. 언니 평생 지켜줄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셋이서 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생은 민준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동생의 말에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날 다시 살게 해줬어. 저는 쑥스러웠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울지라도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동생의 마음까지 얻은 후 제 마음속의 오랜 응어리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소문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노력과 변함없는 사랑은 제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존재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저를 경주의 한 도자기 공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뭐 해? 제가 묻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할 거 배웠어. 너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공방 안으로 들어서자 흙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물레 앞에 앉아 섬세한 손길로 도자기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의 건축가 민준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흙으로 차잔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그의 손길은 보는 내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는 완성된 차잔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너한테 선물하고 싶었어. 투박하지만 내 마음을 담았어.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차잔을 받으며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예쁘다. 그의 진심이 담긴 선물은 세상 어떤 보석보다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 차잔은 우리 사랑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징표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믿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카페에 와서 저의 하루를 함께했고 저는 그의 존재로 인해 매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주변에서는 옛날 첫사랑이랑 다시 만난대. 다시 상처받는 거 아니야? 하는 소문들이 들려왔지만 이제는 그 어떤 말도 우리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잡으며 늘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다른 사람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제게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너랑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 싶어. 그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자. 그의 진심은 제 오랜 상처들을 완전히 치유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우리는 푸른 바다를 보며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해변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너랑 이렇게 함께 있는 게 꿈 같아. 정말 행복해. 저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매 순간이 감사해. 우리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제주도의 밤은 별빛처럼 아름다웠고 우리의 사랑은 그 별빛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은 모두 잊고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후 우리는 더욱 자주 만났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카페에 왔고 저는 그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카페 일을 돕기도 하고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이제는 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카페를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과 같았습니다. 제주도 여행 이후 민준과 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매일매일이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소박한 일상도 함께하는 소소한 외출도 그의 존재 덕분에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에게 의지하고 그는 저를 보듬어주는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 좀 다시 만나자. 이번엔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동생의 완전한 허락과 축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동생에게 정식으로 약속하고 싶어. 그의 진심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정말 모든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우리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마음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동생과의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동생은 지난번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언니, 오빠. 동생은 저를 안아주었고 민준에게도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언니, 오빠 진짜 같이 다니는 거야? 이제는 정말 괜찮은 거지? 동생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지지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동생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오빠랑 서로 알아가는 중이야. 민주는 동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너희 언니한테 너무 잘못했어. 너희 가족에게도 큰 아픔을 줬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후회했어. 하지만 이제는 언니 옆에서 평생 지켜주고 싶어. 언니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칠 거야. 다시 우리가 가족처럼 잘 지내고 싶어.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동생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생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정말 행복하면 저도 괜찮아요. 근데 오빠 절대 다시 상처 주면 안 돼요. 언니가 또다시 아파하는 모습은 정말 못 볼 것 같아요.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절대 안 그럴게. 언니 평생 지켜줄게. 내 걱정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평생 노력할 거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완전하게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아픔과 오해가 모두 사라지고 사랑과 이해만이 남은 듯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셋이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생은 이제 민준을 완전히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예전처럼 격이 없이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오빠,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언니한테 잘해줘서 고마워요. 동생의 말에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날 다시 살게 해줬어. 이제 다시는 언니 옆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저는 쑥스러웠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울지라도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힘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경주로 돌아오자 다시금 옛날 첫사랑이랑 다시 만난대. 정말 이해가 안 가네. 하는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충분해. 다른 사람 말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그의 말은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카페 문을 닫은 후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눈 감아봐. 그의 말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이제 떠봐. 라고 속삭였습니다. 눈을 뜨자 제 눈앞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이번엔 제대로. 평생을 함께 하자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하자 그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너랑 같이라면 절대 늦지 않아.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영원히 사랑할게.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의 따뜻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울렸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 그 시작을 알리는 맹세였습니다. 그의 프로포즈 이후 우리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민주는 제 카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차를 직접 내려주었고 저는 그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닫는 모든 순간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직접 만든 작은 도자기 소품들을 선물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타를 치며 잔잔한 노래를 불러주어 카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카페를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주말이면 제 동생이 서울에서 경주로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경주의 유적지를 탐방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동생은 이제 민준을 오빠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했고 민준 또한 동생을 친동생처럼 아껴주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랑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제 안심돼요. 동생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손가락질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시선도 우리의 사랑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편견과 오해도 이겨낼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민주는 충청도의 한 조용한 마을을 제안했습니다. 은퇴하면 여기서 살아보자. 작은 집 짓고 텃밭도 가꾸고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푸른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그는 우리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작은 한옥집을 짓고 직접 채소를 키우며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는 그림이었습니다. 당신 농사 잘해? 제가 장난스럽게 묻자 그는 껄껄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줄 거야. 평생 내 옆에서 행복하게 해줄게.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의 옆에서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우리는 경주에서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산책하며 건강을 챙겼고, 저는 그의 곁에서 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자 그리고 든든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카페를 찾는 단골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요새 얼굴이 아주 환해졌네. 좋은 일 있나 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마도요.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사랑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론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깊은 아픔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20년의 오랜 상처와 세상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사랑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경주의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많은 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곁에서라면 그 어떤 밤하늘보다 찬란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는 저에게 세상의 어떤 추위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우리는 함께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고 다가올 미래를 꿈꿉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남녀의 재회를 넘어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를 얻으며 다시 한번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사랑 때문에 망설이거나 아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진심은 언젠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은 결국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에도 분명 아름다운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용기,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깊이 있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 나는 첫사랑 민준과의 아픈 이별로 인해 오랜 시간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그녀에게 다시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함없는 사랑은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연의 가장 큰 감동은 두 사람의 사랑이 단순히 재회를 넘어 깊은 치유와 성숙의 과정이었다는 점입니다. 나는 민준의 진심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준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아픔을 보듬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민준이 나의 동생에게까지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이들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사랑은 때론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기도 하고 아픔과 시련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노력하며 용기를 낸다면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연은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나와 민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며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믿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그들은 지난 아픔을 뒤로하고 경주의 작은 카페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도 이들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기적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